네, 간밤에 또 자산 가격에 많은 변화들의 흐름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지금 달러가 계속 올라가네요. 네, 2년 만에 최고치를 또 찍었고요. 나스닥은 정말 본격적인 하락으로 완전히 빠지나 싶은 오늘 투매가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함께 좀 체크가 됩니다. 어떤 부분 확인 필요할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짚어드릴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호재거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간밤에 악재가 굉장히 많았고 증시 충격도 컸습니다. 네. 생각보다. 예.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가 2.4% 하락, 나스닥이 4% 하락, S&P 500이 2.8%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이 거의 없었는데 에너지 쪽에서 조금 눈에 띄는데 발레로 에너지가 4.2% 상승, 그다음에 슐럼버거가 2.2%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약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EPS가 2.22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 2.19달러의 소폭보다 소폭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알파벳이 매출은 부합했지만은 EPS는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유튜브 광고 부진이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고 구글은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약 1.5% 정도 하락으로 지금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EPS가 24.62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는 25.75달러였습니다. 예상치 소폭 하회했죠, EPS. 그다음에 마켓워치에서는 현재 반도체 주식 하락에도 투자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고 과잉 리스크로 투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에 우리 팬데믹 기간 2년 동안에 PC를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제 PC 판매도 이제 감소해가지고 수요 위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미국 경제가 올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금리를 많이 올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이 3.1%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21년도에 3.9%였는데 올해 지금 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했다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하는 가정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5에서 6%까지 올릴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시장에 어제 일정 부분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통제위에서는 5에서 6%까지 기준금리 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전망은 글로벌 IB 중에서 가장 비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현금 보유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크로 악재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현금 보유 확대하고 있고 블랙록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이상 확대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2에서 6개월간 현금 비중 확대하고 신중히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비관론이 좀 많았네요. 시장이 아무래도 흔들리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기울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굉장히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가장 결정타는 뭐라고 보셨어요, 전문가님은? 어제 결국엔 경기 침체 우려 다시 불거졌고 도이치뱅크의 이런 보고서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보고 있고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은 일단 시장이 매크로적인 악재가 더 아무래도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좀 강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추가적인 조정이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나스닥은 오늘은 추가적인 조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게 제가 오늘만 그런 거지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일단 전저점 이탈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해버려가지고 네. 지금 시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알파벳도 시간에서 4.5% 넘게 빠졌는데 지금 좀 올라와가지고 한 1% 중반 정도 하락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간에서 테슬라라든가 루시드라든가 피스커 이런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본장에서 많이 빠졌는데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텔란티스랑 그다음에 GM도 약 1% 정도 시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러다임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장은 뭐 그렇게 안 빠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비관론 중에서 가장 저희가 솔깃한 게 전문가님께서도 미국의 경제 진로에 대해서 가장 비관적인 게 도이치방크의 좀 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수치가 너무 달라가지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연준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금리의 수치하고 지금 도이치방크가 거의 배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5에서 6%까지면 너무나 큰 괴리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뷰인가 주장인가가 좀 궁금한데요. 5에서 너무 6%인가요? 극단적인 것 같고요. 예. 일단 연준은 기준금리를 2.5%가 아니겠습니까?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예, 보는 중립금리가 게, 예. 2.5%인데, 그런데 이제 도이치뱅크는 그 2배 이상을 예상을 했는데, 네. 뭐 실업률도 견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더 올려서 빨리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지금 이런 뷰를 내놓고 있는데, 뭐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뭐 개인적인 뷰는, 제 개인적인 뷰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은 결국에는 한 3%에서 3.5%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너무 이걸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뷰가 이렇지만은 나중에 또 다시 연준이 기준금리를 5월뿐만이 아니라 6월, 7월에 뭐 0.5% 그러니까 50bp를 계속적으로 올리면은 그 이후에 좀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거는 뭐 좀 걸러들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뭐 인플레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미 공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는 예고가 된 상황이고 뭐 금리뿐만 아니라 대차 대조부 축소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한 어떤 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골드만에서 향후 2년 안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정확하게 수치화하면서 35%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의 봉쇄라던가 뭐 전쟁도 있을 것 같고 다 어우러진 좀 시각인 것 같은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간밤에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뭐 그거 얘기는 올해 내내 연초서부터 그걸 지배하고 있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예. 하고 있어가지고 뭐 새삼스럽지 않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2년 내에 38%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38%. 그다음에 1년 내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15%라고 예측했는데 그나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조금 뷰가 뭐 완화적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IB들도 일정 부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 많이 열어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적하고 주가가 뭐 커플링화가 되면은 또 너무 뭐 되는 물론 주식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주식도 지금 어닝 시즌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버블 공포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뉴욕 증시에서도 오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많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님의 시각은 좀 어떻게 가져가세요? 반도체가 세 가지의 결국에는 사이클인데 네. 뭐 결국 공급 과잉, 그다음에 재고 과잉, 수요 감소 요 정도인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공급 과잉보다는 재고가 많이 이제 축적이 되는 단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마켓워치에서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예전에 이제 이건 그러니까 D램 쪽이 아니라 D램 쪽은 이미 작년서부터 삼성전자 뭐 D램 쪽이 분위기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리 빠졌고 지금 GPU 쪽이 그나마 버텼는데 엔비디아하고 AMD가 주로 하고 GPU 쪽이 버텼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런 GPU를 파는 전자 웹사이트, 웹 상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서 GPU 칩을 구매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GPU 쪽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GPU 쪽에서도 주문이 기존에 넣어놨던 거를 주문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특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많이 빠졌군요. 그래서 뭐 D램 쪽이나 뭐 비메모리 쪽이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고 이제 GPU 쪽도 이제 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아직 조금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과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빠졌어도 지금은 살 때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물론 그 의견에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네.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환경 지수가 안 좋으니까 뭐 개별적으로 그 주식이 아주
중소형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나 AMD나 뭐 이런 쪽이 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 네네. 빠지면 같이 어쩔 수 없이 빠진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뭐 시간 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규장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시간에서 반응도 좋아가지고 국내 증시 오늘 반도체는 괜찮을 거라고 봐주신 게 맞으세요? 그렇지는 네. 않죠. 그렇진 않아요. 테러다인이 지금 5% 넘게 지금 시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장비주인데 그럼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그거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은 지금 시간에서 괜찮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흡수를 하면서 뭐 시장이 열릴 것인가는 저도 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열리는 거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들이 주저앉았고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투자자들이 현금 챙기기에 굉장히 바빴던 투매가 본격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을 또 보고 우리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한번 또 조정 있을까요? 우리 시장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에 내일장을 선반영한다 그러면은 충격은 조금 덜 할 것이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받는다고 하면은 같이 하락하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것인데 실제로 좀 열려봐야지 알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현금 저희한테 챙겨주셨는데 그렇죠. 오늘도 여유 있으면 어제 같은 계속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마련할까요? 미국 증시 기술적 반등이다 네. 말씀드렸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 상승하면은 이익 난 거는 적극적으로 어제도 계속적으로 챙기자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챙겨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저감에서 아직까지 더 있어야 된다. 저감에서 시기는 말씀 나중에 데일리로 나오니까 차차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전문가님 시기 오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복합적인 악재입니다. 뭐 하나가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또 악재들을 소화해야 됐기 때문에 뉴욕 증시 벅찼다라는 거 함께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특히나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강하게 매도세가 출현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높은 인플레에 대해서 그리고 고퍼 종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대표하는 좀 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편차는 또 우리 증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괜찮았어요. 좀 시간 외에서의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증시에서 좀 해석하고 반응하게 될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개별 종목 자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안전하게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현금을 조금 마련하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타이밍 내신다고 하네요. 네, 저가매수 타이밍 오면은 또 적시에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현금을 요긴하게 쓸 그런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놓고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